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인데요. 무려 2500년이나 된 고대 텍스트를 가지고 욕망이라는 걸 한번 제대로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바로 번역이에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수행자 그룹이 있었는데 다른 사상가들이 찾아와서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요. 아니, 당신들이 가르치는 거나 우리가 가르치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감각적인 즐거움, 아름다움, 느낌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도대체 진짜 차이가 뭐죠? 하고 말이죠. 이럴 때 보통은 막 논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붓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논쟁에 휘말리는 대짐에 아예 판을 새로 짜버립니다. 정답을 딱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질문을 던진 거죠. 바로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 가지 열쇠입니다. 팔리어로는 아싸도, 아디나보, 그리고 니사라낭. 이름은 좀 낯설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도구를 가지고 우리 경험의 구조를 하나하나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분석해볼 대상은 바로 까마, 감각적 쾌락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우리 눈, 귀, 코, 혀, 몸, 이 5가지 감각으로 경험하는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꺼내볼까요? 바로 아싸도입니다. 이건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매력, 즐거움, 뭐 그런 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이 아싸도라는 말을요, 그냥 사전적으로만 딱 보면 달콤함, 뭐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단어의 뿌리, 그 근원까지 깊숙이 파고들어서 당시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렸을 법한 그림으로 이걸 다시 한번 번역해보면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와요. 바로 믿기 혹은 유혹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이건 그냥 달콤하다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능동적으로 확 낚아채는 어떤 힘, 그런 느낌인 거죠. 비유하자면 마치 물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물고기를 유혹하는 낚시용 루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 쾌락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달콤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낚아채려고 끊임없이 반짝이는 미끼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그 미끼를 덥석 물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열쇠, 아디나보가 바로 그겁니다. 미끼를 물었을 때 따라오는 부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그 결과를 의미해요. 여기서도 번역의 마법이 또 일어납니다. 아디나보를 처음 번역하면 그냥 위험이에요. 뭔가 정적인 경고문 같죠. 하지만 이 단어의 숨겨진 그림을 딱 끄집어내보면 이건 풀려나감이라는 뜻이 돼요. 실타래가 술술 풀리듯이 어떤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쫙 펼쳐지는 과정, 하나의 행동이 어떻게 재앙으로까지 번져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동적인 개념인 거죠. 그리고 경전에서는요, 이 풀려나가는 과정이 정말 놀랄 만큼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그 미끼를 얻으려고 애쓰고 고생하는 걸로 시작해요. 근데 막상 그걸 손에 넣으면 어때요? 잃을까봐 불안하고 또 실제로 잃어버리면 엄청난 슬픔에 빠지죠. 근데 거기서 안 끝나요. 그 슬픔이 다른 사람이랑 갈등하고 다투는 걸로 번져나가고요. 그게 또 커지면 폭력, 전쟁, 범죄, 처벌, 심지어는 불행한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연쇄 반응이죠. 작은 욕망 하나가 이렇게까지 번져나간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 끔찍한 연쇄 반응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세 번째 열쇠, 니사라낭임이 바로 그 해법, 즉 이 고리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줍니다. 탈출구는요, 놀랍게도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당신을 홀리는 그 미끼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물론 말이 쉽지 실천은 정말 어렵겠죠. 그래서 핵심은 그 미끼의 진짜 정체가 뭔지, 그리고 그걸 물었을 때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날지를 꿰뚫어보는 힘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손에 3가지 분석 도구가 다 쥐어졌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로 루파, 물질적인 형태와 아름다움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형태의 아싸도, 즉 미끼는 뭘까요?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10대 후반, 젊음이 그야말로
절정에 달했을 때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그리고 거기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 이게 바로 형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 매혹적인 미끼라는 거죠. 그럼 그 미끼의 결과, 아디나보, 즉 풀려나감은 어떨까요? 텍스트는 이걸 아주 적나라하고 강력한 타임라인으로 보여줍니다. 젊음의 절정이었던 그 찬란한 모습이 80세에 늙고 쇠약한 모습으로, 또 병들어서 남에게 의지하는 모습으로 결국엔 싸늘한 시체가 되고 동물들의 먹이가 되었다가 마침내 하얗게 바랜 뼈만 남게 되는 그 과정 전체. 이게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미끼를 물었을 때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연쇄 과정이라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한때 우리에게 그토록 큰 기쁨을 줬던 그 아름다움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 눈부셨던 미끼가 결국에는 모든 건 변한다는 깊은 통찰의 계기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고통의 원인이 되거나 둘 중 하나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분석 대상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미묘하고 섬세한 주제, 웨다나, 베다나, 즉 느낌 그 자체입니다. 느낌의 아싸도, 그러니까 최고의 미끼는 뭘까요? 놀랍게도요, 텍스트는 감각적인 쾌락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깊은 집중과 고요함 속에서 태어나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순수한 기쁨. 바로 명상적인 평온함에서 오는 즐거움을 최고의 느낌의 미끼로 꼽습니다. 아니, 이렇게나 숭고하고 좁은 느낌에도 풀려나감, 즉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건 바로 느낌이라는 것의 본질 그 자체에 있어요. 모든 느낌은 영원하지 않다, 만족스럽지 않다, 그리고 변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지극한 즐거움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 이게 바로 느낌의 숙명인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분석한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맨 처음에 던져졌던 그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도대체 진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생각해보면 누구나 욕망에 대해 말할 수 있죠.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느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차이는요, 무슨 주제를 다루느냐가 아니었어요. 그 현상을 얼마나 깊이 파고들어 분석하느냐, 바로 그 깊이의 차이였던 겁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경험 속에 숨어있는 세 가지 핵심 요소, 미끼, 결과, 그리고 탈출구를 꿰뚫어 보느냐 마느냐, 바로 이게 모든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이걸 표로 정리하면 딱 이렇게 됩니다. 다른 가르침들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에 머물렀다면 붓다의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 경험이 일어나는 작동 원리, 즉 메커니즘을 파헤친 겁니다. 세상을 그냥 정지된 사진처럼 묘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2500년 전의 텍스트가 시대를 초월해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아닐까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그토록 유혹하고 있는 아싸도, 그 반짝이는 미끼는 과연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끝에는 어떤 풀려나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